최근 북러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북한 군인들이 우크라이나 공격을 위한 러시아의 땅굴 건설에 동원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미 자유아시아 방송은 3일 우크라이나 분석가 알렉세이 쿠시의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과의 인터뷰를 인용해 북한 당국이 돈바스 지역의 복구 작업을 위해 파견하는 공병들이 실제로는 새 지하터널, 즉 땅굴 굴착 작업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쿠시는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5개 북한 공병여단이 돈바스에 파견될 가능성이 있으며 파견 병력은 최대 15,000명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앞서 쿠시는 러시아가 이미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지역의 아우디우카 토레츠크 인근에서 성공적으로 땅굴 작전을 펼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우디우카 지역엔 이미 땅굴이 존재했지만 3.2km 길이의 토레츠크 지역 땅굴은 우크라이나 전쟁 중 신설됐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러시아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텔레그램에서 도네츠크 지역에 배치된 러시아군이 지하터널을 이용해 피브니인의 외곽의 우크라이나군 주요 거점을 점령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쿠시는 과거 사례를 봤을 때 북한군의 터널 건설 능력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1971년 김일성 주석의 땅굴 작전 명령에 따라 한국에 대한 기습 작전을 수행할 목적으로 비무장지대 지하에 땅굴을 건설했던 적이 있죠.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전 교착 상태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땅굴 건설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땅굴을 이용한 지하전은 러시아가 드론과 포병으로부터의 공격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연구기관 랜드 연구소의 브루스 벤의 선임 연구원도 북한군이 수십 년 동안 단단한 화강암으로 된 비무장 지대에 땅굴을 건설한 점을 지적하며 북한이 땅굴 기술자를 이미 러시아에 파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베넷 연구원은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이 대치하는 최전선에서 적의 후방으로 잠입해 공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가장 효율적인 전술이 될 수 있다라며 땅굴 작전은 러시아에게는 흥미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사브리나 싱 미 국방부 부대변인은 1일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무기 지원이 확인된 것 외에 군대 파견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2일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새 군사동맹 조약에 따라 북한이 우크라이나에 파병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레바논 무장정파 하마스도 이스라엘을 위협하기 위해 땅굴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군 당국은 하마스가 만든 땅굴의 길이가 약 560에서 720km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정보당국에서 수십 년 근무했던 알마센터의 탈 비에리 대표는 올 1월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즈 오브 이스라엘과의 인터뷰에서 하마스 땅굴 프로젝트에 북한이 큰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레바논의 땅굴은 1980년대에서 90년대 산악지형에서의 굴착 경험이 많은 북한의 도움으로 시작됐습니다. 이후 헤즈볼라와 북한의 땅굴 건설과 무기 거래 유대가 강화됐고 그 결과 2014년 무렵 헤즈볼라는 독자적으로 땅굴을 만들고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